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저 오늘 2022년 10월 27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승진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도 좀 괜찮아서 아주 장중이긴 한데요. 또 이따 장 끝나고 또 시장은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그 SK증권에서 나왔던 2023년 이제 글로벌 IT 투자 전략 요거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시황 하나 말씀해드리고, 또 천연가스 가격 급락한 거, 그리고 오늘은 다 사실은 그 산업 분석은 거의 없어요. 그냥 기업밖에 없습니다. 요새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로 이제 실적 위주로 쓰고 있고,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JS&D, 또 제일기획, 삼성전기, 삼성 SDI,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카드까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내년도에 그 SK증권에서 GPPI에 주목하자. 요거는 이제 SK증권에서 직접 만든 거고요. 이제 글로벌 그 구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 연동돼서 저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구매력이 올라가서 좋은 거죠. 근데 아무튼 내년은 수요가 바닥 찍고 내년에는 좀 수요가 터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요 글로벌 GPPI 이거는 이제 아시아나 인도 어느 나라에 다 대입이 가능하고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올해는 너무 안 좋았죠. 달러 상승, 금리 상승, 물가 상승이 한 번에 몰려왔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졌고, 근데 내년에 인플레 둔화 될 것 같고, 달러화는 꺾일 것 같고, 내년 1분기 고점으로. 그리고 구매력 저하도 내년 이제 2분기부터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수요는 부진하지만 스마트폰 쪽이 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좀 살아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GPPI와 스마트폰 출하량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소비 회복에 좀 먼저 앞서서 제조사 출하가 1, 2분기에 먼저 선행을 한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사 출하량은 23년 그 하반기에 좀 반등을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업황이 좀 가장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조사가 스마트폰을 출하하기 전에 먼저 부품 주문을 넣죠. 그래서 내년 2분기에는 부품 재고 축적에 적극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글씨가 좀 약간 작죠. 좀만 키워볼까요? 좀 약간 작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부터 IT 부품 이제 매수 전략 괜찮지 않냐. MLCC 카메라 기판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탑픽은 삼성전자, LG노텍, 파크시스템즈, 하나머티리얼즈로 일단 꼽았는데, 아무튼 1등은 그리고 대단하다고 적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왜냐하면 초격차예요. 하이닉스는 줄이는데 삼성은 설비 투자를 안 줄이는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감산도 안 해요. 다른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애플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괜히 1등 기업은 아니다. 근데 삼성도 좀 감산하면 더 좋을 텐데, 일단 그럴 의지는 아직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따가 또 IR 자료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 빨간색이 GPPI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글로벌 구매력을 나타내는 그건데, 그게 22년도에 빨간색이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터닝.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팔릴 거고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내년을 본다면 지금 스마트폰 섹터들 나쁘게 볼 필요. 오늘도 안 좋죠. 아까 보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무튼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렇게 내년 한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터닝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게 맞다가 아니라 이제 저런 의견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크라 보고 놀란 가슴이라는 이제 자료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대만처럼 보고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 침공했던 것처럼 중국도 대만을 막 이제 무력 통일하겠다라고 밝히는데,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많이 사거든요. 대만은 팔아요. 하반기에만 6조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지금 하반기에 덜 빠졌고, 대만은 15%,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더 빠졌습니다. 그게 근데 TSMC는 중국 비중이 낮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인공지능 기업에도 우리 공급 안 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도 막 팔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삼성전자는 중국 매출 비중이 꽤 돼요. 별도 기준, 반도체 기준으로 26%. 근데 왜 한국을 사냐? 결국엔 이제 이거죠. 그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아마 저쪽 그 중소형 쪽 DB하이텍이나 아니면 장비주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반도체에 있는 중국 공장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전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죠, 점점. 예, 그 시나리오가 좀 어떻게 보면 딱 일견 타당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쪽 소부장 기업들도 기회가 계속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좋은 보고서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팩트죠. 유럽 천연가스 가격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요새 삼성 SDI가 왜 가겠어요? 실적도 좋은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좋아요. 유럽 비중이 높거든요. 이건 되게 호재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다 떨어졌어요. 339유로에서 104유로까지. 거의 전쟁 전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요금 떨어지고요. 독일이 거의 100%까지 이 천연가스 다 채워놨대요. 예.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천연가스 가격 오르고 뭐 에너지 가격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위기는 오지 않고, 그때도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요, 위기가 발생하면요 해결책 찾아요. 그래서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빠져요. 너무 오르면 빠지고요. 너무 빠지면 또 오릅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갔다가 100달러 넘어갔죠. 120 갔다가 다시 급나가고. 이게 이치예요. 그래서 항상 사이클을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도 주식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끝은 있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난방 시즌이니까 또 날씨 추워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유럽 주황색 선이 천연가스 가격이고요. 다 떨어졌죠. 독일 전기요금 지금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천연가스 비축량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경기가 지금 되게 안 좋죠. 이런 것 때문에 물가 막 엄청 오르고. 근데 이게 다 꺼기겠죠. 그러면 유럽 경기도 회복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는 것도 이런 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영국 좀 완화되고 에너지 완화되고, 이제 금리만 조금 완화되면 이제 11월 시장은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죠. 삼성물산 오늘 주가 좋았죠. 뭐 실적으로 증명했고요. 근데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게, 삼성물산은 태생적으로 삼성그룹의 물량을 받잖아요. 반도체 이걸 받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외 수주도 많이 하고, 그리고 평택 그 삼성은 웬만하면 안 줄이는 것 같아서 미국에 또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좀 다른 거죠. 주택 비중이 높지 않고, 패션, 레저, 식음료 이런 부분도 여전히 좋고, 여기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 넘어설 것 같고, 근데도 주가가 싸니까. 그래서 좀 독보적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삼성, SK, LG 막 투자를 많이 해요. 그룹사들이. 거기에 속한 건설사들이 있잖아요. 자이 S&D 아시죠? 자이 CNA, LG그룹 수주 많이 따내고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SK는 비상장 기업인 SK 에코플랜트,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안 좋은데 목표 주가는 올렸어요. 그동안 좀 낮았는데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나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TV 패널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줄인대요. 국내도 이제 폐쇄할 것 같고,
24년부터는 아예 철수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봐요. 돈이 안 돼요. 적자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시작이 됐고 이걸 이제 OLED TV 쪽으로 많이 돌리겠죠. 근데 OLED는 언젠간 돼요. 결국 TV는 이제 OLED로 바뀔 텐데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정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업황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익을 좀 내기 위해선 어쨌든 지금 이제 TV 업체들도 재고 조정 지금 단행을 할 거고 중국 기업들도 좋겠습니까? 감산 들어가겠죠. 그래서 LCD 업황은 바닥 찍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LCD TV 패널 사업 안 하니까 뭐 LCD 가격 오른다고 해서 뭐 큰 수혜를 받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건 이 세 개입니다. OLED TV, 그 다음에 이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LCD. 요런 게 이제 살아나야 되겠죠. 그게 좀 시간은 필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0.24배 정도 되니까 주가는 거의 바닥인데 회복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금리 인상 속도 둔화되고 전쟁 끝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을 거는 같아요. 예. 그렇지만 주가가 의미 있는 추세 상승은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확인됐지만 LG 디스플레이에서 큰 수익을 내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이에스엔드는 이번에 실적 좋았고요. 일회성 요인이 좀 있었어요. 그 작년에 자이 CNA 인수하면서 그 감가상각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 아무튼 예. 그래서 저는 일회성이니까 그거 제외하면 기대치에 부합했고요. 지금 건설주 안 좋은데도 독보적이죠. 사실 삼성물산처럼 그룹사 물량을 LG그룹 거는 자이 CNA가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앞으로 미국에 엄청 투자하잖아요. 배터리 공장. 예. 5년 동안 106조 투자하는데 이 중에 10%만 수주 따내도 연간 2조 원을 따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발 채무나 이런 어려운 현장에서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다만 대구 만천동 미분양 같은 조금 그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내에도 하니까. 그래도 저런 이제 그룹사 물량이 좀 있고 그다음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서 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기획은 대신증권의 김혜재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33,000원 역시 실적은 배신 안 하고요. 분기 최고 실적 이번에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900억 원대 영업이익 달성했고 비수기 경기 침체에도요. 그룹사 비중이 높아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경기 영향 덜 받고 디지털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 5개 광고도 잘 되죠. 이제 위드 코로나 가니까 디지털 비중도 늘어나고 디지털이 좀 마진이 괜찮대요. 그리고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광고 요번 주 월요일인가 삼성전자 닷컴 사이트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이제 광고나 뭐 마케팅을 이제 맡아서 하는 거죠. 직접. 옛날에 이제 그 광고도 뭐 다른 데다 이제 광고를 하거나 매체를 이용해서 근데 삼성전자 그 사이트 안에서 쇼핑몰 안에서 그냥 제일기획 해주는 거예요. 그런 물량들이 이제 늘어나겠죠. 또 그걸 못하는 기업들은 도와줄 거고 제일기획이 하나가 더 플러스 생긴 거죠. 예, 오운드 미디어라고 검색해 보세요. 오운드 미디어.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변화 거기에 딱 잘 맞고 또 메타버스 광고도 할 거고 디지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잘 구축이 돼 있어서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배당도 많이 줘요.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제 하나증권에서 목표주가 유지했는데 실적은 안 좋았어요.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원래 스마트폰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내년 아까 그 SK증권 보고서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내년 2, 3분기가 이제 업황이 돌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는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좀 부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성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동차형으로 비중이 늘고 있어요. 전장형.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스마트해지니까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세요. 지금 뭐 당장 좋아진다 이건 좀 어렵고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요거 기판도 매출이 엄청 투자해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업이지만 당분간 근데 워낙 매출 비중이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 중국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 MLC 시간. 네, 그래서 이 재고 축소도 해야 되고, 지금 하이닉스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입장이. 그래서 주가는 뭐 거의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PBR도 1.1배 이하로 역대 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는 것보다는 내년 하반기를 보고, 주가는 내년 상반기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회복을 기다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뭐 너무 좋았죠. 뭐 대형 배터리 BMW 같은 매출액 이쪽 출하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8.7%가 나왔어요. 보통 중대형 배터리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엄청난 거죠. 소형 전지, 전동공구 여기 들어가는 건데 11%, 두 개 합쳐서 10%, 이익률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전자재료는 매출 많지는 않은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OLED 소재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역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이익률은 둔화됐다. 근데 내년엔 좋아질 것 같고, 4분기 실적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력비 올랐지만, 근데 역으로 지금 최근에 전기요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4분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돈 잘 벌고 밸류 측정도 가능하고 내년 실적도 좋을 것 같고 24년도까지. 그래서 시가총액 목표 시총 하단 61조까지, 지금 한 47조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 SDI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고, 다만 지금 보유자 영역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삼성 SDI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60만원 깨지고 막 내려가고 있었죠. 유럽 문제 때문에.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 나는 거죠. 오를 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이 들고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이닉스는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은 일단 3분기 어닝 쇼크였고, 다만 설비 투자 감축 또 생산 조절, 요거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공급이 중요해요. 공급을 조절하면 바닥을 찍는 거죠. 예, 근데 삼성전자가 동참을 안 해요. 그게 좀 아쉽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결국엔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실적 안 좋으면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당분간 모멘텀은 크진 않으니까 PBR 1배, 1.1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다. 어제 한번 하이닉스 실적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분간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또 김영호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인텔 그 솔리다임 인수한 게 요게 좀 애매하대요. 이게 왜 지금 성과가 잘 안 나니까. 예, 경영진 교체까지도 보도되나 봐요. 그러니까 저게 좀 빨리 더 정상화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중국에 있는 공장도 지금 어떻게 할지 이건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중국 좀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걸 찾아야 됩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리로케이션, 예,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필수 사항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이 DDR5 지원하는 사파이어 레피지 출시가 지연됐지만 언젠간 나오는데, 거기에 엔비디아께 들어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에 또 이 그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원더치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동반해서 지연된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 탑재가 되겠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방향성은 뭐 나중에는 좋아질 것 같고, 다만 지금 당장 안 좋아요. 당장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연되고, 인텔 낸드 사업부도 아직 성과가 없고, 중국도 지금 안 좋고, 다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죠. YMTC 견제 들어갔고, 키옥시아 마이크론 경쟁사가 감산했고, 그래서 낸드도 뭐 결국엔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내년을 보면 뭐 올해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보다도 주목할 건 앞으로 하이닉스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는지, 그러니까 인텔 낸드 사업 어떻게 할 건지. 거기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이게 참 골치 아프게 됐죠. 거기다가 또 우시 공장, 디램 공장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SK 하이닉스 측에서 좀 계속 언급을 해주길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카드인데 키움증권의 이제 서영수 연구원님이 이제 목표 주가 5만원 유지를 이제 언급을 했고, 이번에 실적도 괜찮았고요. 금리 상승에 따라 이제 조달 비용 증가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는 했지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매출 성장도 잘 나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카드 많이 쓰죠. 그래서 성장률도 좀 증가를 해줬고, 또 영업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워낙에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도 좀 많이 좀 절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달을 할 때, 자금 조달할 때 장기 채권 중심으로 해서 조달을 하다 보니까 시중금리 요새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거의 영향을 좀 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 금리의 영향을 받는 장기채가 좀 많아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에요. 요즘에 뭐 단기가 훨씬 많이 올라갔잖아요. 단기 금리가. 그리고 자본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조달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해줬고, 금융주 내에서는 가장 좀 투자 매력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PER과 PB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5.6배, PBR 0.41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높아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7%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유명했죠. 배당 많이 주는 걸로. 그래서 금융주 내에서도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적도 잘 나왔고 내용 자체도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하이닉스가 급락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뭐라고 했냐면 감사한 없다. 원래 감사한을 한 적이 없어요. 20년 이후로 2020년 2000년 이후죠. 2000년 이후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감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뭐 줄인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 줄인 적은 있을 수 있어도 아무튼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축소도 없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절반 줄인다 그랬는데 삼성은 그대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상황은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좀 보겠다. 그리고 XR, VR 기기, 이건 하이닉스랑 똑같이 얘기했더라고요. 기기 성장할 것 같다. 내년에 애플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같이 얘기했다는 건, 요새 XR 기기, VR 기기 관련주 급락했죠. 저번에 메타 새로운 기기 내놨는데 생각보다 좀 실망해가지고. 근데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이 이쪽 시장을 좀 좋게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낸드는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낸드는 불투명. D램은 좀 회복된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요렇게 일단 업황에 대해선 정리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IR의 핵심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경쟁사죠. 삼성이 감사 안 한다고 하니까 폭락이 있고,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그런 루머가 좀 있었대요. 유상증자 루머가 좀 일부 있었나 봐요. 뭐 저도 아까 한국투자증권의 텔레그램에서 이게 애널리스트분이 올린 자료를 봤는데, 아까도 한번 보셨죠. SK증권의 김영호 센터장님이 쓰셨던 SK, 거기 나와 있었죠. 솔리다임, 인텔, 낸드 인수했잖아요. 10조 주고. 그거 지금 성과가 안 난다. 뭐 경영진 교체 얘기도 있다. 근데 3조 원 이 위약금 루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유상증자 해야 되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시 공장 철수도 솔직히 쉽진 않대요. 하고 싶어도 이게 중국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았었나 봐요. 옛날에 만들 때. 그러니까 만약에 철수하면 장비를 중국에 넘겨줘야 되고,
예. 또 그걸 미국이 용납 안 하거든요, 절대. 장비를 넘겨줘? 이거 용납 안 하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철수하기 어렵고, 참 이게 하이닉스가 좀 골치 아파졌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이닉스도 대체제는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수는 안 하더라도 물량을 조금씩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00을 만들었다면 예를 들면 뭐 70, 80으로 줄이고 뭐 용인에서 더 부족한 걸 채우든가 그런 식으로 단계적인 감산 요거밖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하이닉스는 그 어떻게든 좀 중국 비중을 줄이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을 늘릴지 이거를 이제 이건 뭐 SK 하이닉스가 잘 판단을 해야죠. 예. 안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랑 맞물려서 하이닉스가 오늘 좀 주가가 폭락했다. 이 장 좋은데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빠진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감산 안 한다. 네, 삼성전자. 그래서 실망한 거죠. 하이닉스는. 경쟁사가 감산 안 해? 나는 하는데. 그게 하나가 컸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인텔 공장 이거에 대한 좀 리스크. 또 중국의 현지 디램 공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반도체 이슈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이 끝나서 좀 시장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주식시장이 급등했습니다. 40포인트 가까이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뭐 급등하는 경우 정말 오랜만에 보죠. 네, 이런 경우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언제죠? 여기 7월 18일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의. 이렇게까지 정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다시 2200, 2300 근처까지 올라왔고 좀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뭐 계속 장중 내내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주식을 오늘 외국인이 3,800억, 기관이 5,100억 사면서 상승 이끌었고 뭐 코스닥도 같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요즘에 주식 엄청 사죠. 뭐 대만 이슈도 있고 그래서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많이 산 거는 여전히 전기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화학주 아마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산 것 같고 기계의약품 뭐 다 고르게 샀는데 철강주는 좀 팔아버렸어요. 철강주, 운수장비, 조선 쪽 같고요. 이쪽 업종은 일부 외인 매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올라간 이유는 기관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기관이 받쳐주고 그래서 개인들만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거의 1조 원 가까운 한마디로 시장 올라오니까 지금 돈 다 팔아서 현금화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주 중에선 제일 못 갔던 게 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10%나 주가 올라. 그래도 아직도 뭐 20만 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요새 뭐 삼성 SDI가 얼마 전만 해도 삼성 SDI가 여기 밑으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장하는 기업이 이렇게 급락할 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회라는 게 증명됐죠. 한순간에 가요, 주가라는 건. 예, 진짜 한순간에 올라갈 때는. 근데 이제 오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구간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되게 힘들죠, 사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좀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근데 그렇게 또 내가 성장 잘하고 좋아지는 기업을 싼 가격에 잘 매수를 해놓으면 한 번에 보상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주가 올라간 이유가 둔촌주공 차환 발행에 성공했대요. 둔촌주공 좀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뭐 8,250억을 ABCP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건설사가 또 하나에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정말 다행히 일단 3개월 만기로 해서 차환이 뭐냐면 만기 연장이에요. 돌리는 거죠 계속. 만기 오면 또 연장하고 그거에 다행히 성공해서 그럼 리스크가 좀 완화되죠. 그리고 오늘 그
그 RP라 그래서 그다음 환매 조건부 채권을 또 한국은행인가요? 여기서 매입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RP 같은 경우는 하기가 쉽진 않은 게 한국은행이 하다 보니까 은행이 채권 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돈 푸는 효과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양적 완화하는 거 아닌가. 한쪽에서는 금리 올리는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RP 판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기업이 주로 이제 은행이죠.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한국은행에 팔죠. 팔면 그거를 한국은행이 이제 받아주면 은행에 돈이 들어가죠. 대신에 얼마 후에 내가 대사가겠다. 판매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름 그대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매각을 하되 그 매각 대상자한테 금방 내가 어느 시점에 빨리 다시 가져가겠다.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돈 갚겠다는 거죠. 그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인데 그거를 뭐 한국은행에서 매입해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금융권 수급에 좀 숨통이 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좋았고 또 오늘 오랜만에 피팅 관련주 좋았네요.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좋았고 그 다음 오늘은 진짜 그동안 그렇게 빠지던 조선주들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이 깜짝 실적 발표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괜찮았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도 오늘 좋았고 오늘 2차 전지 날이었어요. 바이오 시밀러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고 석유화학 2차 전지 ESS도 오랜만에 좋았네요. 증강현실 AR도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AR, VR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게임주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고 조선기자재 증권업종도 당연히 가죠. 둔촌 리스크 좀 약간 완화되니까 증권업종도 오늘 좀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특히 메리츠 증권이 부동산 비중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한국금융지주죠. 근데 일단 오늘은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이 정말 뭐 독보적인 실적을 냈고요. 한솔테크닉스가 깜짝 실적 냈는데 아마 이제 추측하기로는 한솔테크닉스 자회사가 아이온스잖아요. 아이온스 실적도 잘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도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최근에도 좀 주가 빠지지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너무 철강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안 좋은 철강 업황에서도 1년에 최소 2조씩은 벌어요. 2, 3조. 바닥이. 많이 벌면 6, 7조 벌고 거기다 배당 많이 주죠. 1년에 한 5, 6% 주죠. 리튬 사업 하죠. 되게 매력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주가 단파동에 신경 쓰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보시면 돼요. 뭐 포스코홀딩스가 뭐 한 달 만에 몇 배를 가겠습니까? 한참 걸리죠. 뭐 가봐야 뭐 좀 올랐다 또 빠지 또 저러다 월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뭐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를 내가 투자를 한다면 방향성을 보라는 거야. 이 회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철강 하고 있죠. 돈 어쨌든 벌어요. 그걸 깔고 배당 많이 줘요. 이건 보너스죠. 나의 안전판 역할. 그리고 리튬 사업은 성장이에요. 근데 다만 리스크도 있어요. 리튬 사업이 24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생산 들어가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포스코도 모를걸요? 예. 생산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는 따라요.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면 내년에 그 24년도에 아르헨티나거든요. 그 리튬. 그럼 내년엔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보다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앞도 안 보이고 내년이 더 안 좋을 것 같고 이러면 못 가는 거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기업을 볼 때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항상 오늘 왜 빠졌나 오늘 왜 올랐나 이거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거 이유를 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거보다도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도대체 이게 내년에 그래서 좋아진다는 얘기인가 그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지 쪽도 좀 괜찮았고 한솔제지는 좀 빠졌네요. 근데 실적은 잘 나왔더라고요. 니켈 관련주도 좋았고 건설 중소형주도
오늘 괜찮았어. 폐기물 처리, 음원 음반주, 오늘 괜찮았고, 그 이수만 회장의 SM 지분 또 매각설이 있더라고요. 뭐 CJ나 몇몇 기업들이 또 거론되던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좋았고요. 창투사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예. 어제 그 기억나시죠? 그 KB증권의 2023년 자료에 말미에 벤처 이런 펀드들이 자금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철도주, 가상화폐, 뭐 전기차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애플페이 좀 관련주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대표주는 그 하이닉스 때문에 아까 하이닉스 설명드렸죠. 왜 오늘 하이닉스가 뭐 유중이라든가 뭐 자회사 인텔에서 인수한 랜드 사업부 이거에 대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그러니까 루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사실 무근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시장이 좀 우려를 했던 것 같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올라갔고 DB하이텍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하이닉스만 감산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좀 실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고주들도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 뭐 제일기획도 어제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제가 그때 나스미디어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심은 해야죠.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이제 그런 광고에 대한, 새로운 광고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에요. 막 좋은 리포트 나온다고 그거를 우리가 흥분할 때는 아닙니다. 아침에 마리화나주는 독일에서 이제 대마 합법화하겠다 그래서 올랐다가 이제 좀 빠졌고요.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지금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실은 다 올라갔어요. 거의 다 급등주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뭐 이렇게 2차전지 되게 좋았죠. PNT 2차전지, 장비, 소재, WCP 소재, 증권주, 건설주, 에코프로비엠, 뭐 한마디로 이쪽이 그냥 뭐 완전 급등장이 펼쳐졌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가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좀 많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땐 종목들이 다 안 좋아요. 몇 개 빼고. 근데 살아나면은 주도주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진짜 장이에요. 주도주 없는 장은 건 가짜 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게 너무나 잘 펼쳐져서 좋았고, 지금 주도주는 누가 봐도 2차 전지죠, 뭐 사실. 예.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좋았고요. 다 고르게 올라갔지만 그래도 좀 빠진 기업들은 오늘 하이닉스가 좋은 장에 좀 안 좋았고, 코오롱 티슈 좀 빠졌고, 또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이제 설비 투자를 줄인다고 했지만 삼성이 줄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 반도체 회복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동돼요. 뭐 솔브레인 OCI, 아니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쪽은 좀 반도체 업황 회복 속도 둔화 우려로 오늘은 좀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방어주 역할했던 오리온도 좀 빠졌고, 심텍 이런 기업들은, 또 W게임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기업들은 오늘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은 요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대부분 좋았죠. 대부분 긍정적인 흐름으로 잘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금리하고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뭐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은 좀 빠졌지만 대만도 모처럼 이렇게 반등해줬고요. 대만이 훨씬 약하죠, 우리보다. 그리고 위안화도 좀 흔들렸고,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엔달러도 좀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금리, 환율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리스크가 축소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시장 조금 더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니까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길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3분기 실적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죠. 그 롯데정밀화학부터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물론 내일 아침에 좀 보고서 봐야 되겠죠. 보고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롯데정밀화학이 지금 실적이 잘 나왔고요. 요새 주가 많이 빠지긴 롯데그룹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만 정밀화학은 영업이익이 72%나 증가했고 기대보다 16% 잘 나왔고 한국조선해양이 진짜 실적이 현대 사무중공업이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보다 201%나 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해 전체적으로는 적자라서 퍼로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 PBR 기준으로 0.5배 정도 예,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아직 뭐 굉장히 주가는 저평가돼 있죠 사실. 한국조선해양 아직 솔직히 좀 답답한 게 한국조선해양은 그 현대 사무중공업 또 상장할까봐 주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도 인수 안 하는데 저건 좀 주주들 위해서 한국조선해양도 빨리 그 이 지주사 철회하고 현대중공업이랑 합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사무중공업하고 이렇게 되면 참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원래는 대우조선 인수하려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대우조선 이제 인수 안 하잖아요. 그럼 원상복귀 해놔야죠. 예, 그러니까 왜 저게 안 돌리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엄청 저평가돼 있는데도 못 가는 거는 현대 사무중공업도 상장할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아무튼 저런 게 너무 좀 답답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하나솔루션 오늘 실적 좋았고요. 한솔제지도 잘 나왔고 건설주에선 대우건설이 오늘 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하나솔루션도 숫자로 증명해버렸죠 내 존재감을. 한솔제지도 좋았고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재까지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느 때보다 좀 빨리 끝내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어제 정말 중요한 보고서들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기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렸고 한마디로 시장은 분위기가 뭔가 바뀌어간다. 금리가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달러가 완화되고 유럽의 천연가스 꺾였고 부동산 PF가 뭐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완화되기 시작했고 환율 꺾이고 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장세가 좀 11월까지는 더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FMC 잘 넘겨야 되겠지만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렇게 내일은 제가 반도체를 좀 시리즈로 만들어 가지고 내일은 일단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라이브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DB하이텍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리즈별로 해가지고 내일은 이제 함께 배우기 시간에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어제 기억하시죠? 어제 라이브 할 때 했던 건데 제가 어제 한번 더 해드린다고 했다가 못 해드려가지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한번 정리만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꾸로 가는 중국이다. 시좌진이라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의 최측근,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새로 중용이 됐는데 시진핑의 측근이에요 진짜. 그리고 후계자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아마 종신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 폭락하고 한국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국제 정세도 이제 안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친시장 주도하는 리커창 왕량이 다 물러나 버렸어요. 예, 왕량은 지한파고 한국에 되게 친화적인 사람인데 퇴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 현대화 뭐 미국과 맞짱 뜨겠다. 대만 독립 안 된다.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대만 TSMC가 안 좋은 거고 친시장주의자 퇴출시켜 버렸고 그러니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랬는데 또 11월에 그 대화하자고 그랬나 봐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근데 바이든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국도 이대로 가면 고립당하니까 일단 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차이나론이 발생했고 중국 증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TSMC 실적 좋은데 반토막.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이 우시 공장이 지금 머리 아파졌어요. 이거를 유지를 하자니
미국 눈치 보이고, 이거 철수하자니 중국 눈치 봐야 되고, 중국의 투자도 받았기 때문에 참 정말 힘든, 이게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절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국제 정세 변화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하이닉스 경영진이 정말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걸 철수할 수는 없어요.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야 될 텐데, 그거를 얼마나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지,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게 좀, 그래서 반도체 공장 재배치한 리로케이션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요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 못하는 거, 이제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니까 반도체 중국 못합니다. 미국이 못하게 막고, K 드라마, K 컬처, 엔터는 중국 못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중국과 경쟁하는 거 수혜죠. 2차전지, 태양광, 통신장비. 중국과 경쟁하는데 중국이 오히려 더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고, 중국 수요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 화장품, 스마트폰 부품, 반도체, 철강, 화학, 벌크형, BDI 지수에 연동되는, 안 좋아요. 안 좋지만 내년 3월에 전인대가 열리는데, 그때부터는 제로 코로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때 보고, 그러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좀 시간 걸리고, 내년 초에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이쪽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중국이 망하진 않아요. 뭐 마치 화장품 망하고 이럴 것처럼 막 주가 움직이지만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건 이쪽이에요. 여긴 주도주는 아니고, 이제 반도체는 다 껴있지만 반도체는 주도를 하겠죠. 근데 이제 중국 수요에도 연동이 되는데, 아무튼 이쪽이 주도주가 좀 되기는 어렵지만 너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은 레벨업을 할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전인대를 좀 한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초 이후로 이쪽은 회복되는 그림. 다만 큰 그림에서는 이쪽이 주도하는 그런 좀 장세가 계속 좀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제가 자동차는 빼놨어요. 일부러. 자동차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보다도 이제 그냥 이건 기업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 우리 공부했죠. 인공지능, 이거는 그냥 뭐 정부랑 상관없이 가는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뭐 자동차에 대해서 반도체 회사들도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은 자동차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부품, 자동차 반도체 이쪽 시장이 커지는 건 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동의 청원, 이거는 이제 어제 한번 설명드렸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5만 명 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이고, 이건 사실 이제 여러분의 그걸 계속 주장을 해서 뭐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 안건을 다뤄야 돼요. 5만 명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여줘야죠. 예.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를 잠깐 봤는데 내용은 정확히 안 나왔고요. 투자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이득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약간 그렇게 좀 그 세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워딩만 있고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게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금투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투자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좀 과감하게 줘야 된다. 세제 혜택이라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번 기사 찾아보세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도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되게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았죠. 근데 지금 좀 민주당 쪽에서 워낙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다수당이 뭐 그냥 반대하면은 이건 그냥 내년에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청원했던 거고, 아무튼 국회에서 잘 논의가 돼서 여러분의 의견대로 금투세가 유예되기를 꼭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투세 도입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주식시장이 힘들어져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